안녕하세요. 방호소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책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오늘 책과 관련된 얘기는 이제 주로 문학과 관련된 얘기를 할 건데요. 상담을 하다 보면 우리 선생님들께서 문학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많이 저한테 여쭤볼 때가 많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책에 대한 얘기를 말이죠. 그래서 어떤 책을 봐야 되냐. 또 자기 나름대로 책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제 그 책의 쓰임이나 가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책과 관련된 소개와 그 다음에 책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먼저 제가 오늘 이제 소개해드릴 서적은 전공서적에서 수능서적 그리고 마지막엔 논문집까지 이제 소개를 해줄 건데요. 마지막 논문집 같은 경우는 아마 일반적으로 선생님들이 많이 접근하지는 못하실 겁니다. 그래도 오늘은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하고요. 기본적으로 리스트가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이제 이런 자료를 만들었죠. 이게 연간계획서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럼 여기 보시면 실제 리스트가 있고 그 리스트 안에서 체킹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이제 자료화해서 여러분들 좀 나눠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어떤 책을 봐야 되는가가 리스트가 궁금하시면 요런 자료를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오늘은 이제 요런 책의 리스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책의 이제 쓰임, 책의 가치 뭐 이런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책들은 다 제가 강의 때 참고문헌으로 쓰고 있는 책이고요. 보다시피 제 연구실에 웬만한 책들이 다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책 욕심이 많아서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직접 책에 어떤 하나씩을 좀 보여드리면서 그에 맞춰서 설명해볼까 합니다. 제일 먼저 고전문학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고전문학에서 이제 보통 많이 나오는 책 얘기, 두 책입니다. 자, 이 두 책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고전소설 교육론이고 이게 고전산문 교육 이게 이제 이후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두 책 중에 무슨 책을 봐야 되냐라고 하신다면은 과감하게 저는 이 책을 좀 얘기를 해드립니다. 왜냐하면 2년을 단위로 했을 때 이 책이 타이틀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타이틀이 왜 바뀌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타이틀이 바뀐 이유가 이제 교술 산문도 같이 포함을 시킨 책이에요. 그래서 고전 소설 교육론이라는 책은 서사관례 중심을 두고 있는 건데 얘는 고전 산문까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산문이란 말을 쓰면 교술 산문까지 포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학자들 중에서는 교술 산문에 대한 얘기도 강조를 한다. 자, 이 책은 포맷이 아주 재밌습니다. 이 책은 이제 영락 출판에 나온 책인데 포맷이 재밌습니다. 이걸 뭐 사란 얘기가 아니라 이 책에 대한 이제 가치를 얘기해 드린 겁니다. 이 책은 이제 보통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어떤 작품의 지문 분석이나 어떤 작품과 관련된 키워드를 뽑아내려고 보는 책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목적으로 이거 본다면은 저는 말리고 싶어요. 근데 이 책은 무슨 내용이냐면 가끔씩 여러분들이 이제 논술형이나 서술형, 논술형 없었지만 서술형 보면은 뭐 꼼꼼히 읽기라든지 뭐 맥락이라든지 이런 단어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학자들이 논의를 하는 논의 방향. 최근에 이제 주류를 이루는 학자분 여기 이제 여기 나오는 저자분들이 죄다 지금 현재 구교육과에서 교수님들이시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교육과정을 만들고 출제의 방향을 정하실 때 참고하는 만한 책입니다. 하지만 이 책도 나온 지가 꽤 오래됐기 때문에 영락출판사에서 뭐 이 책을 꼭 봐야 된다는 식으로 이제 홍보를 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뭐 강의를 좀 들으시는 분들은 대치가 되고요. 강의를 듣지 않으시는 분들은 최근에 출제 경기에서 이런 거와 관련된 문제 한두 문제 나오는데 그 문제를 이제 보통 접근 아예 못 하십니다. 그래서 보통 그 최근에 나왔던 고전수 한문 쪽 문제 코드가 좀 낯설다. 좀 그런 문제 코드에서 내가 기존의 어떤 수능 중심의 공부를 해봤는데 좀 문제를 푸는데 힘들다, 낯설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책을 추천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작품의 수를 좀 늘려서 공부하겠다. 내가 많은 작품들을 지문 중심으로 공부하겠다라고 한다면 적합한 책은 분명 아니라는 점. 게다가 이제 강의를 듣고 계신 분들은 커버가 된다는 점. 이렇게 얘기해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 이제 소개할 만한 책이 요 책입니다. 요 책도 이제 많이 보시죠. 영락. 이게 보통 우리가 전공서적 하면은 세 개 출판사가 유명합니다. 첫 번째가 영락, 두 번째가 사회평론, 세 번째가 창비인데요. 이 세 출판사에서 국어교육 총서를 이제 내는 그런 과정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봤을 때 요 책도 상당히 재밌는데 요 책과 이제 요 책의 차이는 뭐냐? 요 책은 이제 교수님들만 들어가 계시는데 요 책은 교수님 플러스 현직 교사들도 들어가 있는 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뭐라고 할까요? 쉬워요. 근데 요 책이 이제 보면 고전문학 교육론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죠. 근데 생각보다 교육적 관점을 많이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깊게 넓은 읽느라고 있는데 솔직히 이거 대학교 1학년들이 보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저자들이 대학 학부에서 이제 쓰고 있는데 그 쓰고 있는 때도 거의 대부분 대학교 1학년생들, 2학년생들 이렇게 좀 입문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이제 요 책을 참고해서 많이 강의를 하는데요. 요 책의 내용은 간단하게 이제 갈래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 전기 소설이 무엇인가,
뭐 예를 들어서 애정 소설이 무엇인가, 세태 소설이 무엇인가 이런 갈래론과 관련된 공부를 할 때는 아까 이 책보다 훨씬 낫습니다. 이 책은 갈래론에 대한 얘기는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작품을 꼭 그렇게 볼 필요는 없어. 이렇게 볼 수도 있어. 뭐 이렇게 쟁점이라든지 맥락을 다루는 책이라면 이 책은 이제 그런 책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사범대학교에서 이제 국어교과를 공부한 사람들이 꼭 알아야 할 갈래론. 갈래론과 관련된 사실은 이제 이런 책들은 거의 이제 강의에서 중심이 돼서 커버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식 공부를 할 때는 이 책이 좋습니다. 지식 공부를 할 때는 말이죠.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보통 이제 고전 문학 쪽에서 고전 산문 쪽, 그러니까 고전 산문 쪽이나 고전 시가 쪽 했을 때 방금 두 책, 그러니까 또 하나 알아두시면 뭐냐면 이 책은 이제 고전 산문만을 다루는 책인데 이 책은 고전 시가 산문 다 다루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은 이제 어떻게 보면 수험서로서에 놓고 본다면 괜찮습니다. 만약에 이제 내가 고전 문학에 대한 지식을 좀 부족하다라고 하신다면은 이 책에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공부하셔도 상관없는데 물론 이제 독학하시는 분들에 한해서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한테는 별로 추천해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제 교재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보는 서적, 근데 보통 전공 서적은 이제 이렇게 두 가지를 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많이 보는 서적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저는 이제 제본을 했는데, 해법문학이라는 책 많이 보시죠. 그래서 해법문학이라는 책은, 아까 이제 제가 얘기하다 말았는데, 지문을 보고자 할 때는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문을 보고자 할 때는 이렇게 보면 주석이 다 달려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해설이나 주석.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학문적인 어떤 그런 공부가 아니라 학문적인 공부가 아니라 작품의 지문을 좀 보고 싶다. 그리고 지문의 현대어 풀이를 좀 보고 싶다. 또는 이제 한자어 풀이를 보고 싶다. 뭐 이런 지문에 대한 구체적인 작품의 수를 늘리는 공부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런 수능 서적이 괜찮습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깊이가 없죠. 그래서 보통 이제 예를 들어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수님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한 가지 명심하셔야 될 게 있어요. 제가 이제 수능 서적과 그 다음에 이제 전공 서적을 방금 얘기해 드렸는데 한 가지 좀 명심해 주실 게 뭐냐면 이 책이 실제 쓰임을 가지고 얘기할 때 가장 빠뜨리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책을 과연 교수님 출제자가 볼 것이냐예요. 여러분 그거 정말 생각해 보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작품을 이해하는 거하고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보면 좋겠다라고 느끼는 거하고 이걸 교수님이 참고할 만한 그러니까 출처로서 시험에 출제 연계되는 도서로서의 가치가 있는가를 따져본다면 수능 도서는 하나도 연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수능 도서를 가지고 교수님들이 참고를 해서 출제를 할 거라는 생각은 맞지 않죠. 그러니까 보통 수능 도서를 가지고 공부하시는 분들이 작품을 분석을 잘해야 돼, 뭐 지문 분석을 잘해야 돼 이런 식으로 이제 코드를 잡고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코드를 정확하게 교수님들이 어떤 책을 참고해서 출제를 할 것인가라는 방점을 찍어본다면 수능 교재는 메인 DC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통 강의와 병행을 하는 개인 공부라면은 수능 서적을 보는 게 상관없는데 개인 공부를 좀 추가하거나 이전에 있던 어떤 다른 뭐 어떤 루트에서 공부했다가 이제 내가 그걸 좀 개인적으로 독학을 좀 해야겠다 이렇게 마음 잡수신 분들이 너무 이제 편협하게 수능 서적에 어떤 중심을 두고 보는 것은 조금 제가 말리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하라고 말씀 차원에서 이제 말씀드렸고요. 수능 서적 그러니까 별로 책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능은 이제 많이 있지만 전공 서적들은 아까 보여드렸던 2권 정도 이렇게 얘기하시면 좋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고전 문학사 쪽을 이제 공부하다 보면 제가 이제 오늘 보지만 할 책을 하나 얘기하겠습니다. 요 책을 좀 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요거 보이시죠? 청소년을 위한 한국 고전 문학사. 저는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이 책은 보지 마십시오. 이 책은 임용을 보기 위해서 목적을 두고 보는 책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청소년들이 우리 문학사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그냥 체계적인 것도 필요 없고 그냥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읽어보는 이해를 하는 마치 이제 한국사 어떤 그런 컨텐츠를 하나 소비하는 듯한 그런 어떤 책에 불과합니다. 실질적으로 아까 여기 보시는 이 저자분들 예, 여기 이 책의 저자분들은 이 책에 대해서 비판하는 논문을 쓰셨어요. 그러니까 수험을 준비하는 수험 예비 교사들이나 아니면 현장에 있는 학교에서 교사들이 이 책을 좀 많이 보는데 이 책은 학술자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학자가 쓴 책이 아닙니다. 그래서 좀 문제가 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을 가지고 뭐 고전 문학에 대한 어떤 공부를 하겠다. 저는 솔직히 비추
비춥니다. 그래서 이 책은 좀 안 봤으면 하는 바람으로 좀 소개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책이 있어요. 고전문학과 현대문학을 모두 아우르는 책이거든요. 이제 현대문학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제 마지막 얘기하겠는데 요 책이 있습니다. 요 책은 이제 무슨 책이냐면 요 책 갖고도 공부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요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독학을 하신 분들에게는 분명히 도움이 되실 책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거를 이제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 계시는 분들이라면 굳이 찾아서 사라고 구매해서 뭐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아까 고전 산문 교육론과 마찬가지로 여기는 이제 그 문학교육학회라는 학회에서 이제 기반을 두고 나온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학회에서 나온 책이다 보니까 상당히 공신력은 셉니다. 공신력이 굉장히 높은데 문제는 이 책을 가지고 수험서로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으실 거예요. 대학교에서 만약에 교수님이 이걸 수업을 해주셨다면 다행인데 만약에 대학에서 이런 교재를 가지고 이런 자료를 가지고 책을 가지고 수업을 든 적이 없다. 라고 하신다면은 조금 이제 강의나 이런 것으로 해결하는 게 더 좋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고 만약에 나는 이제 독학을 하겠다. 근데 이전에 난 이런 식의 코드의 책을 본 적이 없다라고 하신다면은 보셔야죠. 전공서적에서 이제 학회에서 나온 책이기 때문에 가장 공신력이 높은 책입니다. 2014년에 나왔기 때문에 조금 나온 지는 좀 됐는데 기본적으로 우리는 문학의 어떤 교육의 개론, 교육의 방향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론편, 그 다음에 이제 실제편 이렇게 두 가지 나눠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론편은 좀 갈래론적인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실제편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건데 쉽게 말하면 이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뭐 공감이라든지 뭐 동일시라든지 뭐 정서라든지 이런 얘기가 나오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여러분들이 교육과정이나 교과서에 어떤 그 교수님들이 방향성을 제시하는 그런 방향성을 설명해주는 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고전산문교육론도 마찬가지지만은 이 두 서적과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설명해드렸던 요서적은 트렌드를 좀 쫓는 책입니다. 그래서 교수님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최근에 출제를 하시는 문제들이 왜 그렇게 나오는가 그 방향성을 좀 읽어내고 우리가 이전에 공부했던 수능 중심의 공부가 얼마나 무의미한가를 좀 느끼게 해주는 그런 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수능을 중심으로 하는 공부만 하셨던 분들은 굉장히 재밌게 볼 수 있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제 거꾸로 얘기하면은 수능에 익숙한 공부만을 갖고 있었던 분들이 저 책을 읽으면 뭔 소리야? 이게 도대체 뭘 얘기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지? 라고 좀 어렵게 느낄 만한 그런 서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제 저런 것들을 이제 시험에서 굉장히 어떻게 얘기했던 출제를 두고 교수님들이 이런 이제 해법문학을 가지고 바탕을 두고 출제를 하진 않으시니까요. 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서적도 있어요. 굉장히 두껍죠. 보이시죠? 예, 굉장히 두꺼운데 아마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서적 가지고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거의 못 본 것 같은데 요건 말 그대로 논문집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학술 논문들을 모아서 출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가지 오해하는 게 뭐냐면 작품을 많이 보면은 이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통 결론을 내리고 작품에 관련된 조건과 관련된 것을 찾아 쓰는 이런 코드를 이제 갖고 얘기를 이제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그런 거를 찾으라고 할 때 또는 그런 거를 요구할 때 교수님들은 이런 기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논문이라든지 기반이 있습니다. 아까 같이 이제 저런 수능 교재를 갖고 내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작품에 대한 어떤 그런 코드를 좀 공부하고 싶을 때 저도 이제 사실 이제 이런 책들을 가지고 연구를 좀 많이 하는데 책이 두꺼운 이유는 논문들을 여러 교수님들이 편집을 해서 재편을 해서 편저입니다. 그러니까 편저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3권이나 나와 있잖아요. 총 5권이 있어요. 엄청 많죠. 네, 그러니까 이런 서적을 이제 사실은 논문집이라고 굉장히 좀 하이 퀄리티의 어떤 책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이 책을 비판하는 논문도 여기 있습니다. 예, 이 책을 비판하는 논문이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저는 이제 논문집까지 포용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고전문학에서 기본적으로 얘기하는 건 이제 고전산문교육론, 그 다음에가 이제 고전문학교육론, 그 다음에 문학교육개론, 이런 서적들이 이제 보통 전공 서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분류가 되고요. 보통 여러분들이 이제 뭐 수능 서적에서는 뭐 오감도네, 뭐 EBS 이런 것도 많이 보시죠. 이런 고전시가 그래서 뭐 새로 나왔긴 했는데 뭐 EBS 독해 원리 뭐 이런 서적을 바탕으로 해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얘기하는 책이 아까 얘기했던 논문집까지는 좀 들어가기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게 대학교에 우리가 등록금을 내고 다니는 이유였죠.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표준형 교육과정이 없다 보니까 이제 대학에서 교수님들이 뭐 어떤 부분을 건드려서 설명해 주시는 교수님도 계시고
뭐 어떤 교수님들은 그냥 4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해주는 교수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 교육 편차가 너무 심하죠. 그래서 교원 자격증을 갖고 있지만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 표준 교육 교양 과정이 없다 보니까 저런 책들을 사실 배우고 올라왔어야 되거든요. 4년 동안 대학교 4년 다니면서 국어과를 다니면서 기본적으로 전공 서적에 대한 저런 포맷을 좀 배워왔어야 정상인데 그런 것들을 이제 못 배우신 분들은 좀 이런 학원 강의나 아니면 저런 서적을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두 번째는 현대시로 가보겠습니다. 현대시. 자, 현대시로 가면은 방식이 비슷한데요. 기본적으로 현대시 교육이라는 책이 엄청 많습니다. 자, 이게 가장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는 책 중에 하나가 이제 영락출판에 나왔던 현대시 교육론. 이 책이 이제 유명해진 게 뭐냐면 이것도 서울대 국어과 출신들의 교수님들이 들어가 계시는데 실제 이 저자분들이 출제를 들어가셨을 때 여기 나오는 작품 또 여기에서 나오는 설명 방식을 차용을 해서 출제를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책이 한번 히트를 쳤죠.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이 저자가 안 들어갔을 때, 이 저자가 안 들어갔을 때는 거의 유명무실한 책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이라고 이제 고전 현대시 교육은 사실은 이제 이 책이 막 나왔을 때, 이게 막 나왔을 때 이제 효원성이 있는데 이런 책들, 예를 들어서 이런 책도 있습니다. 이제 충남대 교수님 박수영 교수님이 쓰신 이제 이런 새로 쓰는 현대시 교육론 또 이런 책도 있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면은 이제 현대시 교육론 이런 책입니다. 이 책하고 이제 방금 이제 보여드렸던 이 책, 이 두 책은 보통 공신력이 제일 높습니다. 왜냐하면 서울대 국어교과, 서울대 국어교과에서 나온 책이에요. 그래서 서울대 국어교과가 아니라 서울대 국어교과 출신들의 저 공저자입니다. 굉장히 여기 저자들이 좀 활동을 활발하게 하시고 상대적으로 이제 책의 가치가 좀 공신력이 인정되는데 상대적으로 이 책 같은 경우는 저자분 중에 교수님보다는 학교 교사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평가원이나 교사분들이 좀 많이 포함되어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좀 보시면 조금 이제 어떻게 보면 교육적 성격이 조금 강한 책인데 일반적으로 이제 이런 책들을 보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런 책들을 보는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보통 여러분들이 이 셋 중에 고르라 한다면 아마 이 가운데 영락출판사 책을 많이 보실 것 같은데 역시 똑같은 얘기를 해야 돼요. 강의를 들으시는 분한테는 의미가 없어요.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한테는 이 책이 거의 의미가 없는데 만약에 독학을 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시를 좀 독학하실 때 이런 책을 갖고 공부하는 걸 좀 지향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 여기 보세요. 이런 책. 자 보세요. 최동원, 이승원 이분들도 이제 국어 국문학과 교수님들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분들도 국어 국문학과 교수님들이고 현재 활동하고 계시는 교수님이신데 방금 봤던 요거는 국어 교육과 교수들이 쓴 거고 요거는 국어 국문학과 교수들이 쓴 겁니다. 타이틀부터가 좀 다르죠? 타이틀을 보시면 얘는 현대시 교육론이고 왼쪽은 보시면 현대시론입니다. 이 서적은 순전히 이론 서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서적이냐면 뭐 시어가 무엇인가, 심상이 무엇인가, 운율이 무엇인가 이런 식의 책이고 이 책은 무슨 책이냐면 운율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가, 심상을 왜 가르쳐야 되는가, 심상에 어떤 효과가 있는가 이런 얘기를 하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 책의 설명 방식이 지금 시험에 최적화되어 있지 이런 식의 어떤 책을 만약에 여러분들 개인 공부의 플랜을 잡아버리면 사실은 공부가 익숙하시긴 할 거예요. 기존에 여러분들이 학대나 이제 뭐 아니면 이제 일반적인 그 수능 공부를 할 때의 코드를 갖고 올 수 있으니까. 하지만 여러분들이 뭐 C에 대한 코드를 뭐 분석 쪽이나 아니면 교육적 방향으로 잡는다고 한다면 이런 이제 이 책뿐만 아니라 현대 시론이라고 써져 있는 책들은 조금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런 책들만 가지고 이제 공부하시는 건 바람직하지 않고요. 만약에 이제 독학을 하신다 한다면 이런 현대시 교육론 서적을 한 번 정도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단호하게 말씀드리는데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이런 책을 개인 공부 플랜에 너무 많이 집어넣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한테 한번 들으시는 게 더 빨라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이런 책도 있어요. 고전 현대시 교육 다 죄다 이제 그 사범대학교 국어과 교수님들이 쓰신 책들은 다 이래요. 현대시 교육론. 교육이라는 단어가 붙습니다. 교육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는데 요분은 이제 오정훈 교수님이라고 경상대 국어과에 계시는 교수님이에요. 혼자 쓰신 거죠. 그러니까 가능하면 이렇게 혼자 쓴 책보다는 혼자 쓴 책은 조금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혼자 쓴 책보다는 방금 전처럼 이렇게 공저자가 들어가 있는 서적을 보라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작년 출제자가 쓴 책이고요. 작년 2020학년도 그리고 얘는 2018학년도, 2016학년도에 히트쳤던 책입니다.
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출제 가능성을 점쳐봐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교수님이 계시는데 요거는 이제 2019학년도 2019학년도 저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다시피 요 세 책은 요 세 책은 다 출제자가 한 번씩은 들어간 책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시험과의 관계성이 있었지만 다음번 누가 들어가는지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것은. 그래서 어떤 책을 봐야 됩니까? 라는 말보다는 그 체계라든지 그 책이 갖고 있는 쓰임 요거를 좀 간파를 해서 보시면 좋겠는데 수업 시간에 저런 코드는 얘기를 많이 해드리고 있으니까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저런 식의 코드보다는 조금 작품에 대한 양적 팽창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작품에 대한 양적 팽창은 아까 말씀 이런 이제 해법 문학을 보시면 좋아요. 이 해법 문학 같은 책은 아무래도 주석이 달려 있으니까 보기 편해요. 그런데 전 개인적으로 고전 문학 쪽과 다르게 현대시 쪽은 이런 서적도 괜찮다고 봅니다. 이렇게 보시면 자 이렇게 양순준 양성 선생님이 쓰신 현대시 500선 요거 대학 학부에서도 많이들 보는 책인데요. 이 책 갖고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우선 기본적으로 책이 뭐 주석이 달려있거나 그런 책은 아닙니다. 하지만 작품 수가 우선 많고요. 그 다음에 작품을 분석하기에 적합하게 빈칸이 없어요. 예, 그냥 아예 백지입니다. 아무것도 주석이 안 달려있죠. 아무것도 안 달려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보시면 이렇게 해설이 나와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저자가 교수라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수능 서적과는 다르게 특이하게 저자가 교수님입니다. 현직에 계시는 이제 교수님.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좀 해설이나 이런 이제 이해와 감상이 그나마 좀 공신력이 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이제 시를 가지고 얘기할 때는 양적 팽창을 좀 많이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프레임을 공부하고자 할 때는 이제 출제 프레임을 공부할 때는 이런 책이 프레임을 공부하는 책이고요. 작품의 양적 팽창을 위해서 보는 책은 이런 책을 이제 보시면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되셨나요? 네. 그래서 보통 이제 선생님들께서 만약에 강의를 좀 듣고 계신다고 한다. 강의 쪽에서 이제 정리를 한다 하면은 또는 대학교에서 난 저런 책을 공부한 적이 있다. 교수님께서 또 서울대 또 동문이셔서 공교롭게 저런 교육 방향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셨고 시 분석과 관련된 뭐 과정을 커리큘럼을 진행하신 적이 있다. 이러시면은 대체적으로 그냥 포커스를 작품의 양적 팽창에 맞추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현대시에 대한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그 다음에 얘기할 거인 이제 현대 소설이죠. 현대 소설은 이런 책이 없어요. 예. 현대 소설은 이렇게 지문을 활용할 수 있는 책들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이 지문을 만약에 이제 공부하신다고 한다면 전문을 읽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산문 파트만 놓고 본다면 이런 게 별 의미가 없어요. 예, 그래서 해법 문학을 가지고 산문 파트를 공부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은 조금 한번 생각을 해보셔라. 왜냐하면 해법 문학에 나와 있는 지문이 굉장히 그 편협하게 편집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편협하게 편집되어 있고 지엽적으로 나와 있는 해법 문학에 나오는 그런 작품들이나 지문들을 가지고 공부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분석 과정이나 이런 게 좀 잘 풀리는 그런 식은 아닙니다. 아까부터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요. 교수님들이 이제 출제를 참고하고 출제의 어떤 프레임이라고 합시다. 프레임, 그 기본적인 그 근간을 이루는 어떤 그런 프레임을 좀 공부하시려면은 아까 현대시 교육론과 마찬가지로 현대소설 교육론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 두 책이 나와 있는데 자, 제일 먼저 나온 책은 요 책입니다. 선주원 교수님이 쓰신 한국현대 소설 교육론이라는 책입니다. 사실 이 책 이전에 영락에서 현대소설 교육론이라는 책이 나온 게 있어요. 전주대에 계시는 이제 박기범 교수님하고 선준 교수님 모두 한국교원대 출신이신데요. 이 두 분이 이제 사실은 같이 썼던 영락출판사 교과서도 있고, 서적도 있고, 지금 보시는 이 책은 그 뒤에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이제 단호하게 이제 선준 교수님만 쓰신 책인데, 이 선준 교수님이 이제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 교대 교수예요. 그러니까 교대 교수이기 때문에 사범대학교의 어떤 출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좀 미지수고요. 다만 이 책은 최근에 어떤 그 현대소설 동향에 맞게끔 작품의 지문을 중심으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수험도서로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현대소설론 이런 책보다 뭐 방통대 이런 말고 그런 책보다는 100번 나은 책인데 이런 이제 기본적으로 소설에 관련된 지문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볼 수 있는 책입니다. 반면에 이제 작년에 나왔죠. 요 책입니다. 요 책은 이제 서울대 동문들이 이제 주로 많이 들어가셨어요. 역시 또 굉장히 저자가 탄력적으로 지금 시험에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책은 가치가 높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 책은 가치가 높아서 이 책을 한번 볼 필요가 있는 이유가 뭐냐면
최근 이제 학자들 서울대학교의 중심으로 해서 연구 실적이 다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좀 조금 치사한 게 뭐냐면 이미 내고 있어요. 이 책이 나오기 전부터 내고 있었는데 이제 그것을 비로소 성문화시킨 책이 이 책입니다. 그래서 이미 여기 저자분들이 2015학년도라든지 2016, 7학년도에 막 들어가셨을 때도 여기에 관련된 어떤 가치를 내셨는데 문제는 그때는 이런 책이 없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왜 그런 게 답이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은 요 책이 나와서 상당히 그거를 입증을 해주고 있고 사실 또 하나 재밌는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예전에 수업을 하다 보면은 아까 방금 전처럼 이제 교육적인 가치를 두고 이제 강의를 많이 하다 보면은 강의가 좀 이상하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특히 초수생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표준형 교육 과정이 없다 보니까 옛날 방식을 아마 50대 이상 드신 교수님들이라면 거의 대부분이 좀 약간 이제 구식으로 가르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이론 중심이고 또 특히 국어 국문학과 출신 교수님들은 그게 심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제 국어 교육과 특히 서울대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국어 교육과에 졸업한 교수님들이 나이도 젊으시고 40대 이제 중후반, 50대 초반 되게 젊으신 교수님들께서 좀 방향을 좀 염두를 해두고 얘기를 할 때 그런 서적들이 지금 최근에 와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 현대소설교육론, 현대시 교육론 이런 책들은 최근에 동향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문학 공부를 할 때 가장 이제 접근하기 힘든 게 소설이거든요. 그래서 소설 쪽은 가능하다면은 아까 시는 제가 이제 양적 팽창을 하고 있잖아요. 시는 좀 가능하다면 작품들을 늘려서 양적 팽창을 하고 있는데 소설은 양적 팽창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뭐 소설 한 편씩 읽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중장편 소설 같은 거 어떻게 할 거야? 중편 소설 뭐 해방전후라든지 토끼 이야기 이런 이태준의 좀 중편 또 광장 이런 소설 읽고 있으면 여러분 미쳐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소설 양적 팽창보다는 이런 기본적으로 프레임을 좀 이해하는 그런 공부를 하시면 좋겠는데 역시나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대부분의 독학을 하시는 분들에게 그나마 조언을 드리는 거고 책을 좀 소개할 때 얘기하는 거고 다시 말하면 지금 소개해드린 책들이 아닌 책들을 열심히 보고 계신다면은 한 번 정도 자기 공부에 대한 플랜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보셔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현대문학사 쪽 역시나 이제 요 책 접을게요. 이런 책을 학원가 잘못하면 큰일 나는 게 뭐냐면 그 학원에서 이제 무슨 추천해줬다, 뭐 학원 강사가 추천을 해준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면서 온라인에 돌아다닐 때가 있어요. 그런 건 좀 안 믿는 게 저도 이제 뭐 같은 동료의 사람이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안 믿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어떤 책이 사실 가치가 있으려면 이런 이제 수험가나 아니면 이제 온라인 쪽 이것도 온라인이라 하다 보니까 그런 것보다는 교수님 그러니까 주로 이제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책들을 이제 보시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보통은 그 현대문학사 공부를 할 때는 이제 보통 이제 고전문학은 이제 조도현 교수님의 이제 한국문화 통사를 바탕으로 공부하는데 그걸 다루기 힘들죠. 그러니까 요런 서적이 이제 권영 교수님과 그다음에 이제 김윤식, 정홍 교수님 요 이제 두 분이 이제 사실은 이제 돌아가셨죠 작년에. 김윤식 교수님은 작년에 돌아가셨고 정홍 교수님은 지금 이제 홍대에 계시고 권영 교수님은 서울대에 계시다가 퇴임하셨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요런 이제 좀 공신력이 있는 책들을 보셔야 됩니다. 거의 문학사는 이 책에서 나와요. 요 책 아니면 그러니까 이건 수능에서 좀 많이 나오고 수능은 권영 교수님의 그동안 이제 수능 서적에서 많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보통은 우리 임용고사에서 많이 참고하는 서적입니다. 그래서 정통적으로 이제 문학사라 하면 고전은 조동 교수님의 한국문학 통사, 그 다음에 현대문학은 권영 교수님과 김윤식, 정홍 교수님의 어떤 문학사를 기반해서 공부를 하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커버할 수가 없어. 이게 커버할 수가 없어. 나는 이제 이런 것들을 다 못 봐. 이게 일반적이에요. 근데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뭐, 물론 이제 이거를 이제 제가 강의 때 또 해드린다 이런 얘기는 이제 뭐 하나만한 얘기고, 자, 추천을 하나 드린다면, 문학사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딱 한 문제, 한 문제 정도가 2점 내지는 4점에서 고전과 현대에서 딱 한 문제 정도가. 그래서 전체 포맷을 놓고 본다면 굉장히 미미한 점수입니다. 그래서 2점, 4점 맞겠다고 이런 서적을 다 이제 여러분들이 통과해서 이제 뭔가 공부를 하려고 하면 너무 힘드니까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전혀 나는 모른다 문학사에 대한 어떤 코드나 이런 게 전혀 모른다라고 한다면은
좀 저런 서적을 가지고 공부해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뭐 강의를 이미 듣고 계시거나 아니면 이제 제가 또 컨텐츠를 개발해 드릴 예정인데 그 문학사 컨텐츠가 개발이 되면 그것으로 대치를 해도 상관없습니다. 과감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자료 서적은 뭐 제가 나중에 컨텐츠를 또 개발해 드리면 선생님들이 그 안에서 충분히 소비가 할 수 있는 그런 서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서적도 있습니다. 이건 서적이 아니죠. 이거는 이제 보시다시피 저도 이제 학회에 가입되어 있어서 정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어가지고 이런 서적을 이제 받게 되는데 우리나라 이제 4대 학회가 있습니다. 4대 학회가 있는데 그 4대 학회에서 이제 정회원들한테 보내주는 논문집들입니다. 발표 논문집들입니다. 그래서 1년에 뭐 2번, 많게는 한 3번, 이렇게 3번 정도 하는 어떤 학술대회가 있는데 그 학술대회에서 업데이트되는 요거는 진짜 지금 보시고 계시는 그 어떤 책보다도 가장 핫한, 가장 트렌드한, 가장 진보적인 그런 이제 내용들을 볼 수가 있는 서적들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이제 여기까지는 가기 힘드실 거지만 중요한 사실은 매년 이런 이제 학회에서 나오는 이제 진보적인 성향의 논문들이 최소 한 3문제에서 4문제 정도는 그 출제자의 코드의 입맛에 맞는 것이 골라져서 나옵니다. 자, 이 점이 우리 시험이 순수하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임용고사 준비하시는 분들이 항상 이제 수능 서적을 가지고 공부하는 것, 사실은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수능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제가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어떤 면에서는 조금 이제 불만이 있어요. 그래서 수능 교재를 보실 때 보지만 할 교재가 딱 하나 있어요. 뭐냐면 우선 기본적으로 공신력이 없는 교재.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보기 편한 가독성이 편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이거 보니까 참 편하게 돼 있어. 이걸 보니까 좀 쉽게 이해될 수 있어. 이런 가독성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출제자가 그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에 대한 공신력을 먼저 따져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지금 현재 집에다 놓고 와가지고 없는 책이 하나 있는데요. 역시 마찬가지 사회평론에서 나온 고전시가 작품론. 제가 영상을 하나 이제 띄워놓으면 같이 겹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전시가 작품론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도 사실 작년, 재작년에 출제자와 연관성이 있게 출제가 됐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출제자가 또 들어가느냐 매년 들어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떤 서적을 또 이제 선택을 할 때 그 해에 그 출제를 하시는 교수님의 코드가 적용되는 그런 서적들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제 뭐 과감하게 이제 뭐 제가 그런 부분을 해결해 드리겠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또 개인적으로 도대체 나는 무슨 책을 봐야 돼? 라고 이제 고민을 하신다면 지금 제가 소개해 드렸던 서적 안에서 고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고전시가 또는 고전 산문 또는 이제 뭐 현대시 또 현대소설 이렇게 기본적으로 수능 서적을 보시고 싶으시면 뭐 작품을 좀 양적 팽창을 할 수 있는 뭐 해법 문학을 한 권을 한지를 뭐 구매해서 보신다든지 그건 이제 여러분들 개인 공부에서 충분히 양적 팽창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기본적으로 꼭 봐야 되는 서적이다라고 한다면 해법 문학이 꼭 봐야 될 서적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꼭 봐야 되는 서적, 그러니까 독학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이제까지 교육 과정에서 이런 식의 커리큘럼에 대한 소개를 못 받으신 분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루트가 있지 않습니까? 뭐 비사계도 계시고 사범대 출신도 계시고 교육대학원 출신도 계시고 뭐 복수전공도 계시고 상당히 이제 뭐 교육학과도 계시고 여러 가지 루트가 있으실 텐데 그 안에서 표준형 교육 과정이 없다 보니까 이런 교육에 대한 어떤 접근이 좀 안 되신 분들은 제 생각에 꼭 좀 한번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책들을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좀 더 계획한 어떤 서적이 있는데 우선 제 생각에는 지금 소개해드린 책만으로도 충분히 임용고사 출처를 두고 있는 참고문헌으로서의 가치는 충분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시고 좀 더 많은 분들이 그 도움이 됐다, 또 뭔가 내가 개인 공부 플랜을 잡는데 상당히 좀 참고가 됐다라고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 또 피드백이 많이 나오시면 다음에는 이제 문법 쪽에 대한 어떤 활용도 한번 말씀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문학과 관련된 서적 소개를 한번 해 드리는 걸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봬요.